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포브스에 실린 기사를 보았는데 NBA 시청률이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구가 너무 3점 슛을 남발하는 어떤 단순한 플레이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방송 매체의 다변화에 따른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등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구단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고 그런 구단의 경제 활동의 차이에 따라서 성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시청률 하락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청률 하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25 시즌의 NBA 경기는 TNT, ESPN 그리고 ABC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 시즌 평균 시청률이 경기당 153만 명의 뷰어를 기록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한 경기당 153만 명이 시청을 하였다 이런 얘기죠.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2%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즉 경기당 시청자가 한 3만 명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시즌에는 새로운 방송 중계권 계약에 따라서 즉 11년간 앞으로 770억 달러의 계약을 하였는데 이제는 TNT가 빠지게 되고 NBC가 들어와서 ABC, NBC, ESPN의 체제로 방송이 중계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89년도 시즌부터 이제까지의 전체적인 평균 시청률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90년대 초반엔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네요. 한 5% 내외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다가 1999년도부터 급격히 하락하였고 그래서 2006년에는 2.0%까지 하락하였다가 다시 2010년, 11년, 12년 이때 촥 증가합니다. 3% 내외의 수치를 기록하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서 2023-24 시즌에는 1.4%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작년은 그거보다 미세하게 좀 더 감소했으니까 1.4%보다도 더 낮은 수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이런 장기 시계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떤 미디어 매체의 변화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시청률 하락의 원인을 한번 이제부터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제학에 보면은 불확실성의 가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Uncertainty of Outcome Hypothesis. 이 얘기는 1956년에 사이먼 로텐버그라는 교수가 학술지에 베이스볼 야구 선수의 노동시장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사실 그 내용은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즉 전력 격차가 구단 간에 비슷해야지 경기가 재미있다는 내용입니다. 구단 간의 전력 격차가 너무 크면은 그 리그는 생존하기 좀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리그는 전력의 균형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그래서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고 혹은 리버스 오더 드래프트 전년도에 하위 팀이 내년도에 신인 선수 드래프트를 할 때 우선권을 주는 그래서 전력을 좀 향상시켜서 전력 격차를 완화하는 이런 다양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팬들은 슈퍼스타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 선수가 등장하면서 PGA가 뭐 괄목할 만한 급성장을 한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마이클 조단이 NBA로 들어오면서 NBA 전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이내스티 이펙트, 뭐 왕조의 효과, 슈퍼스타 효과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전력 평준화와 그 다음에 다이내스티 이펙트, 이건 서로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전력 평준화는 어떤 좀 구단 간의 격차가 없어야 된다. 다이내스티 이펙트는 거기에 아주 특별하게 잘하는 슈퍼팀이 있어야 된다. 혹은 슈퍼스타가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전력 평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설명 안 해도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위 팀과 최하위 팀이 붙으면 팬 디맨드는 뭐 별로 없겠죠. 그래서 관중석은 텅텅 빌 것이고 1, 2위 팀이 붙으면은 두 팀 간의 전력이 뭐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될 테니까 모두 관심을 갖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은 꽉 찰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내스티 이펙트를 한번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뭐 올 시즌의 NBA 시청률을 한번 보죠. 뭐 정규 시즌에 굉장히 수많은 경기가 벌어졌었는데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였습니다. TV 뷰어가 791만 명입니다. 아까 평균 시청자가 한 150만 명 정도 됐는데 791만 명이었습니다. 올 시즌에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탑 20개 경기를 한번 봤더니 그 중에 9개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역시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위상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LA 레이커스가 상당히 인기 있는 팀이다. 관심을 많이 받는 팀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20개 탑 20 중에서 6경기가 골든 스테이트가 경기한 그런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3, 4위가 공동인데요. 보스턴 셀틱스와 뉴욕 닉스입니다. 이 두 팀도 각각 20개의 탑 20 중에서 5경기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번 시즌의 정규 시즌 1등한 승률이 가장 높은 오클라호마 OKC 썬더스 혹은 이스트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이런 팀의 경기는 전혀 시청률 탑 20 안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공통점을 찾아보면 뭐죠? 빅마켓 팀의 경기가 시청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BA 시청률 데이터 아까 봤던 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NBA 시청률 데이터 보면은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 그렇죠? 이때가 마이클 조단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불스가 엄청 많이 경기를, 그리고 시카고 불스는 빅마켓 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점점 했다 2010년 근처에 또 그래도 조금 반짝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의 라이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워리어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연속적으로 NBA 파이널에서 만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고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점점 꾸준히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이내스티, 그 다음에 전력 평준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개념에서 어떤 조화를 찾을 수 있겠죠. 즉, 전력 평준화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 즉, 어느 정도의 전력 격차를 인정하면서 주로 빅마켓 구단, 즉 슈퍼팀이 잘하면은 NBA 전체에 대한 팬 디맨드가 증가한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NBA의 현재 NBA의 셀러리 캡 제도가 이러한 어떤 최적의 상황을 유도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NBA 셀러리 캡의 제도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1984-85 시즌에 도입되었습니다. 2005년도 CB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그러니까 선수 노조와 리그 간의 단체 협상이죠. 그래서 향후 6년간, 즉 2006년부터 11년간 Basketball Related Income (BRI의) 57%를 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셀러리 캡 양이 전체 농구 관련한 수입의 57%를 셀러리 캡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정해져서 구단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2011년에 보면은 그때 CBA에서 걔를 51.2%로 낮추었고, 고해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49 내지 51%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소득의 변화 이런 거에 연관돼 가지고 하여튼 49에서 51%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NBA 셀러리 캡에는 캡만 있는 게 아니고 플로어도 있어요. 즉 모든 구단이 셀러리 캡의 90% 이상만큼은 선수 페이롤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겠죠, 셀러리 캡 액수가. 그래서 한번 연봉 자료를 한번 볼까요? 각 구단의 페이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거는 올 시즌 얘기입니다. 피닉스 선스가 연봉이 제일 많았어요. 2억 1,400만 달러. 꼴찌는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1억 4,200만 달러. 그러니까는 뭐 최하위 팀과 최 32개 팀 중에 연봉이 최고 높은 팀과의 격차가 좀 벌어지긴 하지만 뭐 2배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뭐 중간에 여기 보면은 중간급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연봉이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소위 아까 슈퍼팀이 잘해야 된다. 근데 슈퍼팀이면 우리 뭐 LA 레이커스, 뭐 워리어스 이런 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빅마켓 팀들 이런 팀들이 있을 텐데, 물론 그런 팀들이 상위권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연봉도. 그렇지만은 팀버울프스 같은 스몰 마켓 팀도 이렇게 연봉이 높아요. 이런 현상은 나중에 보겠지만 MLB와는 굉장히 상반된 현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본 NBA 구단의 페이롤 데이터와 그 다음에 팀의 가치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 팀 밸류입니다. 보면은 어째요? 워리어스가 가장 높고, 닉스, 레이커스, 불스, 그다음 휴스턴 로켓츠, 그다음에 뉴저지 네츠, 보스턴 셀틱스, LA 클리퍼스 등 순서입니다. 이런 즉 전부 LA나 보스턴, 뉴욕 뭐 여기에 있는 구단들 아닙니까?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이런 라지 마켓이 있고, 뒷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 미네소타 팀버울프스, 뉴올리언스, 샬럿 호넷, 인디애나 페이서스,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OKC 썬더스 이런 스몰 마켓 팀들이 하락의 구단의 가치도 그렇게 작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게 NBA 페이롤과 딱 매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상위권에 셀틱스, 닉스, 레이커스, 불스 이런 것들이 다 구단들이 다 있지만 여기에 뭐 덴버 너겟 같은 팀도 있고 좀 그 팀 밸류와 페이롤이 팀 밸류가 높은 팀이 페이롤이 많고, 팀 밸류가 낮은 팀이 페이롤이 낮고, 이게 어느 정도는 매치되면 딱 매치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같은 빅마켓 팀이 잘 해야지
전체적으로 NBA 전체가 인기가 많고 그럴 텐데 그거와는 반대로 스몰 마켓 팀인 OKC가 NBA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니 확률의 하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MLB 데이터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MLB의 페이롤입니다. 자, 아까 NBA 페이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NBA는 32개 팀 중에 최하위 팀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팀과의 격차가 2배도 안 났어요. 근데 MLB는 어떻습니까? LA 다저스가 가장 페이롤이 많고 마이애미가 가장 적은데 몇 배쯤 되나요? 7천만 달러이고 3억 한 8,900만 달러니까는 5.5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큰 격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MLB에서는 다저스, 양키스 뭐 이런 팀들이 주로 많이 우승도 하고 잘나는 성적을 거두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격차가 났다고 해서 MLB의 인기가 더 많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MLB에 비해서는 NBA가 지나치게 너무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래서 전력 평준화 위주로 어떤 제도가 짜여졌고 반대로 어떤 다이내스티 티오리, 다이내스티 이펙트를 유도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NBA의 시청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데는 뭐 미디어의 다변화와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셀러리 캡 제도가 너무나 호모지니어스한 어떤 구단 간의 페이롤을 유발하게 됐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 균형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또 슈퍼 어떤 팀, 가장 인기 있는 어떤 라이벌리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슈퍼팀보다는 너무 전력 평준화를 강조하는 그러한 그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셀러리 캡의 제도를 좀 완화하는 느슨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시사점을 얻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